여러분, 노후에 가족이 권하는 시설에 들어가는 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게 맞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오늘도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침 6시, 정만석은 습관처럼 눈을 떴습니다. 은퇴한 지 5년이 지났지만 몸은 여전히 첫 차 운행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죠. 침대 옆 서랍을 열자 낡은 운전장갑이 보였습니다. 가죽은 닳고 닳아 반들반들했지만 손가락 부분은 아직도 탄탄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끼고 벗었던 장갑이었으니까요. 만석은 장갑 옆에 놓인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버스 운행 일지였습니다. 날씨, 승객수, 특이사항, 정비 내역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길은 늘 기록으로 남는다. 기록이 없는 길은 위험하다. 만석이 신입 기사들에게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오늘 브레이크가 평소보다 0.02초 늦게 들었다면 내일은 정비를 받아야 한다는 신호였죠. 승객이 평소보다 10명 적었다면 노선에 문제가 있거나 날씨 탓일 겁니다. 모든 건 기록에서 시작됐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부엌으로 나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아내가 쓰던 머그컵은 여전히 찬장 한 구석에 그대로 있었죠.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라디오를 켜자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제 소식, 날씨, 교통 상황. 만석은 교통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23번 버스가 파업한다는 소식에 혀를 찼죠. 자기가 몰던 노선이었으니까요. 거실 한쪽에는 작은 작업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목공 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은퇴 후 시작한 취미였습니다. 처음엔 시간을 때우려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제법 솜씨가 늘어서 동네 사람들이 의자나 탁자 수리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만석은 작업대 위에 놓인 나무 조각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녀 생일 선물로 만들려던 장난감 자동차였죠. 바퀴까지 달았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녀를 본 지도 석 달이 넘었으니까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 여린이었죠. 아빠, 아침 드셨어요? 응, 방금 커피 마시고 있다. 커피만요? 제대로 된 걸 드셔야죠. 만석은 웃었습니다. 여린은 매일 아침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제는 이 전화가 없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 것 같았죠. 아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그곳 기억하세요? 커뮤니티 하우스요. 만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린은 한 달 전부터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죠. 노인들이 함께 사는 곳이라고, 외롭지 않고 좋다고 계속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뭐가 좋다고 자꾸 그러니? 아빠, 혼자 계시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엄마 돌아가신 후로 계속 혼자만 계시잖아요. 여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만석도 알고 있었죠. 딸이 자기를 걱정한다는 걸, 그리고 그 걱정이 틀리지 않다는 걸 말입니다. 사실 외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없다는 게 가장 먼저 느껴졌고, 저녁에 잠들 때도 빈자리가 너무 컸죠. 하지만 그렇다고 남의 손에 맡겨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만 가서 보시기라도 해요. 제가 다음 주 토요일에 모시고 갈게요. 여린은 끈질겼습니다. 만석은 한숨을 쉬었죠. 딸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한 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격, 그건 자기를 닮았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여린은 약속대로 왔고 만석은 마지못해 차에 올랐죠. 커뮤니티 하우스는 시내에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크고 깨끗했습니다. 정원도 잘 가꿔져 있었고 입구에는 친절해 보이는 직원들이 서 있었죠. 어서 오세요. 정만석 어르신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센터장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만석은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수영장도 있었고 요가실도 있었습니다. 특히 목공방을 보았을 때는 눈이 반짝였죠. 여기서는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도구도 다 갖춰져 있고요. 센터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식사는 하루 3끼 제공되고 의료진도 24시간 대기한다고 했죠. 프로그램도 다양했습니다. 서예, 그림, 합창, 댄스까지. 아빠 어때요?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여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좋아 보였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죠. 입주비는 어떻게 되나요? 여린이 물었습니다. 센터장이 팸플릿을 내밀었죠. 금액을 보고 만석은 살짝 놀랐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린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퇴직금도 있으시고 연금도 나오시잖아요. 만석은 망설였습니다.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만 살아보고 결정하면 안 되나? 물론입니다. 체험 입주도 가능합니다. 센터장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만석의 커뮤니티 하우스 생활이 시작되었죠. 입주 첫날, 만석은 작은 가방 하나와 공구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방은 깨끗했고 햇살도 잘 들어왔죠. 창밖으로는 정원이 보였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옆방 할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말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죠. 74살 만석보다 1살 어렸습니다. 말분은 활달한 성격이었습니다. 이미 6개월째 여기 살고 있다고 했죠. 처음엔 다들 어색해하는데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여기 프로그램이 정말 좋거든요. 말분의 말대로였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면 수영을 할 수 있었고 아침 식사 후에는 요가 수업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목공방에서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었죠. 저녁에는 합창 연습이 있었습니다. 만석은 특히 목공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도구도 좋았고 재료도 충분했죠. 며칠 만에 정원에 놓을 벤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른 입주자들이 감탄했죠. 만석 씨,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40년 버스 운전하면서 틈틈이 정비도 했거든요. 손으로 하는 일은 다 비슷해요. 만석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칭찬받는 게 오랜만이었죠. 벤치는 정원 한가운데 놓였고 입주자들이 자주 앉아서 쉬었습니다. 만석도 뿌듯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죠. 수영장 청소를 이유로 수영 시간이 취소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대체 프로그램도 없었죠. 그냥 취소였습니다. 오늘도 수영이 취소래요. 말분이 아침에 와서 말했습니다.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였죠. 만석은 공지문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예산 조정이라는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식단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엔 고기 반찬이 매일 나왔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3-4번으로 줄었죠. 과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선한 과일 대신 통조림 과일이 나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요. 어느 날 저녁 말분이 만석에게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만석이 만든 벤치에 앉아 있었죠. 밤에 간호사가 안 오는 날이 있어요. 제가 불면증이 있어서 아는데 야간 순찰이 없는 날이 일주일에 2-3번은 돼요. 만석은 놀랐습니다. 24시간 의료진이 대기한다고 했는데 말이죠. 그날 밤부터 만석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말분 말이 맞았습니다. 야간 간호사가 없는 날이 있었죠. 만석은 습관대로 수첩을 꺼냈습니다. 날짜별로 취소된 프로그램, 식단 변경, 야간 간호 공백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버스 운행 일지를 쓰듯이 꼼꼼하게 적었습니다. 2달째가 되자 더 많은 문제들이 보였습니다. 요가 강사가 바뀌었는데 새 강사는 자격증도 없는 것 같았죠. 동작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았으니까요. 목공방 재료 공급도 뜸해졌습니다. 좋은 나무는 사라지고 저급 합판만 남았죠. 예산 조정 중입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센터장은 늘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비는 그대로였죠. 오히려 잡비 명목으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3달째, 만석은 알레르기가 있는 입주자가 잘못된 음식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식단표에 알레르기 정보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던 겁니다.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만석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만석은 수첩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패턴이 있었죠. 월말이 되면 서비스가 더 나빠졌고 월 초에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졌습니다. 마치 감사나 점검이 있을 때만 신경 쓰는 것 같았죠. 아빠, 다음 주가 서연이 생일이에요.
오실 수 있죠? 여린의 전화였습니다. 손녀 서연이의 8번째 생일이었죠. 만석은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업대에 만들다 만 나무 자동차도 완성해야 했고요. 당연히 가야지. 몇 시에 하니? 저녁 6시에요. 제가 4시쯤 모시러 갈게요. 만석은 외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센터장이 찾아왔죠. 죄송합니다만 저녁 6시 이후 외출은 안전상 이유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손녀 생일인데요. 저녁 9시까지만 있다 오면 안 됩니까? 규정이 그렇습니다. 낮 시간에만 외출이 가능해요. 만석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는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센터장은 단호했습니다. 규정은 규정이라면서요. 여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럼 점심때 하면 안 될까? 아빠가 꼭 오셔야 하는데. 아빠, 서연이가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대요. 저녁에만 시간이 되는데. 결국 만석은 손녀 생일에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완성한 나무 자동차를 여린 편에 보냈죠. 서연이가 좋아했다는 전화를 받았지만 직접 주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외출 제한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저녁 시간만 제한했는데 이제는 낮 시간도 사전 신청을 해야 했죠. 그것도 48시간 전에 말입니다. 급한 일이 생겨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감옥이지 뭐가 커뮤니티 하우스야. 어느 날 박말분이 투덜거렸습니다. 다른 입주자들도 불만이 많았죠. 하지만 센터장은 늘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고요. 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입주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죠. 헬스장 런닝머신을 두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천천히 걷고 싶어 했고 다른 할아버지는 빨리 뛰고 싶어 했죠.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 맘대로 쓸 거야. 아니, 시간을 정해놓고 써야지. 혼자만 쓰는 거야? 사소한 다툼이었지만 센터에서는 이를 빌미로 헬스장 이용 시간을 제한했습니다. 한 사람당 30분씩만 쓸 수 있다고 했죠. 문제는 런닝머신이 2대밖에 없다는 겁니다. 입주자가 50명인데 말이죠. 만석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센터에서는 입주자들끼리의 갈등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부추기는 것 같았죠. 서로 불만을 갖게 하면 센터에 대한 불만은 줄어들 테니까요.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잖아요. 만석이 다른 입주자들에게 말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나빠진 뒤였습니다. 서로 의심하고 경계했죠. 식당에서도 따로 앉았고 프로그램도 따로 참여했습니다. 가족과의 거리도 멀어졌습니다. 면회 시간이 제한되면서 여린도 자주 오지 못했죠. 전화도 공용 전화로만 해야 했습니다. 개인 휴대폰은 전파가 잘 안 터진다는 이유로 사용을 제한했으니까요. 아빠,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만석은 딸에게 속마음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답답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자유로운 노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급 감옥이었죠. 어느 날 저녁 만석은 화장실에 가다가 직원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센터장과 회계 담당자가 이야기하고 있었죠. 이번 분기 끝났으니까 프로그램 좀 더 줄여도 되겠네요. 어차피 민원도 별로 안 들어오고. 그러게요. 입주자들도 이제 적응한 것 같은데 야간 간호도 주 3회로 줄이죠. 식자재 납품업체도 바꿨으니까 예산이 꽤 남을 거예요. 만석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부러 서비스를 줄이고 있었던 겁니다. 예산을 아끼려고요. 하지만 입주자들에게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다음 날 만석은 분리수거를 하러 갔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건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뭔가 증거를 찾고 싶었죠. 그러다가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종이를 펼쳐보니 회계장부의 일부였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건지 버려진 것 같았죠. 거기에는 수입과 지출이 적혀 있었는데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빈칸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식비 항목에는 월 5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실제 지출은 빈칸이었습니다. 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였죠. 3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실제 지출은 비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도 절반 이상이 빈칸이었죠. 만석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수첩에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죠. 날짜, 항목, 금액까지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날부터 만석은 더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일지를 몰래 들여다봤는데 정말로 야간 대기란에 많은 날이 공백으로 되어 있었죠. 기록이 없다는 건 근무자가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공지사항도 모두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프로그램 취소 공지, 식단 변경 공지, 외출 제한 공지까지요. 날짜와 시간, 담당자 이름까지 빠짐없이 기록했죠. 만석 씨, 뭘 그렇게 열심히 적으세요? 말분이 물었습니다. 만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동안 모은 자료를 보여줬죠. 말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증거를 모으셨어요? 버스 기사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사고가 나면 블랙박스가 증거가 되듯이 기록이 있어야 진실을 밝힐 수 있죠. 말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뭔가 이상한 걸 봤다고 했죠. 센터장이 고급 외제차를 새로 샀다는 겁니다. 그것도 현금으로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났을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답은 뻔했죠. 입주자들에게 쓰여야 할 돈이 다른 곳으로 새고 있었던 겁니다. 만석은 수첩을 덮으며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뭔가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졌던 것처럼 이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해야 했죠. 말분 씨, 다른 입주자들도 모아야 할 것 같아요. 좋아요. 제가 믿을 만한 사람들 몇 명 알아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싸움이 시작된 거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존엄과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녁, 만석이 만든 벤치에 5명이 모였습니다. 만석, 말분, 그리고 말분이 데려온 3명의 입주자들이었죠. 다들 60대 후반의 서재 시도 형계 속 편집 70대 초반이었습니다. 은퇴한 교사, 간호사, 그리고 공무원이었죠. 제가 그동안 모은 자료입니다. 만석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기록들을 보고 다들 놀랐죠. 석 달 동안의 모든 문제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으니까요. 2월 15일 수영장 청소로 수영 취소, 대체 프로그램 없음. 2월 18일 야간 간호 공백 확인. 2월 20일 알레르기 미표기로 김씨 응급실 이송. 만석이 읽어내려가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들도 겪었던 일들이었으니까요. 계약서도 다시 봤어요. 여기 12조 3항을 보세요. 은퇴한 공무원 출신 최 씨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죠. 의료 서비스는 24시간 제공되어야 하고 주간 프로그램은 최소 5개 이상 운영되어야 한다고요. 지금 위반 사항이 10개가 넘어요. 간호사 출신 박 씨가 말했습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 부분이 심각했죠. 야간 간호사가 없는 날이 일주일에 사흘이나 되니까요. 민원을 넣어야 해요. 지자체 노인복지과하고 소비자보호원에도요. 교사 출신 이 씨가 제안했습니다. 다들 동의했죠. 하지만 만석은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증거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야 해요. 사진, 녹음, 문서 같은 걸로요. 그날부터 5명은 역할을 나눴습니다. 최 씨는 계약서와 법적 검토를, 박 씨는 의료 서비스 실태를, 이 씨는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말부는 식단과 시설 관리를, 만석은 회계 자료를 담당했죠. 일주일 동안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의료진은 계약서에 명시된 인원의 절반도 안 됐고 프로그램 강사들 중 3분의 1은 자격증이 없었죠. 식자재는 최저가 납품업체에서 들어오고 있었고 일부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사기야, 사기. 최 씨가 분노했습니다. 다들 화가 났죠. 하지만 만석은 침착했습니다. 화내는 건 나중에 하고 지금은 차근차근 준비해야 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우리가 불리해져요. 만석의 말이 맞았습니다. 센터 측은 언제든 입주자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으니까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먼저 내부적으로 해결을 시도하고 안 되면 외부 기관에 신고하는 거예요. 만석이 제안했습니다. 다들 동의했죠. 먼저 센터장과 면담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녹음기는 준비해 두고요. 면담 전날 밤 만석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운전대를 잡았던 손이 떨렸죠.
하지만 이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버스에서 승객을 보호했듯이 이제는 동료 입주자들을 보호해야 했으니까요. 우린 약자가 아니다. 우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고객이고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만석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결판이 날 겁니다. 센터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었죠. 필요하다면 언론에도 제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5명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센터장은 10분이나 늦게 나타났죠. 일부러 그런 것 같았습니다. 권위를 보이려고요. 어르신들, 무슨 일로 다들 모이셨나요? 센터장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만석이 먼저 입을 열었죠. 우리가 지불하는 입주비에 합당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잠깐만요. 만석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읽기 시작했죠. 2월 한 달 동안 수영 프로그램 12번 중 8번 취소, 대체 프로그램 제공 없음, 야간 간호 공백 열흘, 계약서 12조 사망 위반입니다. 센터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만석은 계속했죠. 3월에는 더 심했습니다. 프로그램 취소 16번, 야간 간호 공백 14흘, 식단표와 실제 제공 음식 불일치 21회. 그건 일시적인 운영상의. 일시적이라고요? 최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계약서를 펼쳐 보이며 말했죠. 계약서 12조 사망 읽어보시죠. 센터는 계약 시 약정한 모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시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받은 적 있습니까? 센터장이 당황하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버티려 했죠. 어르신들, 요즘 물가도 오르고 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모두를 100% 만족시킬 순 없어요. 100%가 아니라 계약서대로만 해달라는 겁니다. 만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이를 꺼냈죠. 분리수거장에서 발견한 회계 장부였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식비 5천만 원 책정인데 실제 지출은 왜 빈칸입니까? 센터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중요한 거죠. 박 씨가 의료 기록을 꺼냈습니다. 간호일지입니다. 복사해뒀어요. 야간 간호사 근무 기록이 없는 날이 한 달에 절반이 넘습니다. 만약 그 시간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면 센터장은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못했죠. 증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우리 요구는 간단합니다. 만석이 말했습니다. 첫째, 계약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든지. 둘째, 못하겠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하고 보증금 전액 환불. 그리고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보상. 그건 너무 과한 요구. 과하다고요? 이 씨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미 지자체 노인복지과에 민원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도요. 필요하다면 언론에도 제보할 겁니다. 센터장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상부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3일 드립니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요. 만석이 잘라 말했습니다. 센터장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3일 후 센터장은 항복했습니다. 퇴소를 원하는 입주자들에게는 위약금 없이 보증금 전액을 환불하고 일부 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죠. 물론 비밀 유지 조항도 있었지만 만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자유를 되찾는 것이었으니까요. 20명의 입주자가 퇴소를 결정했습니다. 만석과 말분도 그 중에 있었죠. 이긴 거예요, 우리가. 말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고개를 저었죠.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것을 되찾은 거죠. 우리 삶의 핸들을 말입니다. 퇴소한 지 한 달, 만석은 딸 집 근처의 작은 빌라에 전세를 얻었습니다. 말분도 바로 옆동에 들어왔죠.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였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사시는 거? 여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석은 웃으며 대답했죠. 혼자가 아니야. 말분 씨도 있고 동네 사람들도 있잖아. 정말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동네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목공 수업을 했죠. 자원봉사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인기가 좋아서 정식 강좌가 되었습니다. 정 선생님,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요? 수강생들이 만석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쑥스러웠지만 기분은 좋았죠. 가르치는 일이 이렇게 보람 있는 줄 몰랐으니까요. 어느 날 복지관 관장이 만석을 찾아왔습니다. 정 선생님, 혹시 강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강연이요? 제가 무슨 기록하는 노후라는 주제로요. 커뮤니티 하우스에서 있었던 일,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다른 어르신들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만석은 망설였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하는 게 쑥스러웠죠. 하지만 말문이 등을 떠밀었습니다. 해요, 만석 씨.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첫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왔죠.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그런 선택을 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록은 힘입니다. 버스 운전을 하면서 배운 건데 모든 걸 기록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어요. 만석은 수첩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지하게 들었죠. 우리가 노인이라고 해서 약자는 아닙니다. 우리도 소비자고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를 지키려면 증거가 필요하고 증거는 기록에서 나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이 만석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용기를 얻었다고, 자기도 이제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죠. 손녀 서연이의 9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만석이 직접 갈 수 있었죠.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서연이가 뛰어와 안겼습니다. 만석은 직접 만든 나무 인형의 집을 선물했죠. 한 달 동안 공들여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우와, 할아버지 최고. 서연이의 환한 웃음을 보니 지난 일들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여린이 물었습니다. 아빠, 커뮤니티 하우스 나오시길 잘한 것 같아요. 그때는 네가 서운해하지 않았니?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아빠가 행복하신 게 더 중요해요. 만석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여린아, 고마워. 내가 권해서 가봤기 때문에 많은 걸 배웠어. 비록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덕분에 내가 뭘 원하는지 알게 됐거든. 뭘 원하시는데요? 자유.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잡는 거. 그게 진짜 노후더라.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전혀 쓸쓸하지 않았죠. 내일도 할 일이 있었고 만날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석은 다시 한번 낡은 운전장갑을 만져봤습니다. 40년 동안 함께한 장갑이었죠. 이제는 버스 운전대가 아니라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길은 스스로 정할 때 길이 된다. 만석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재촉했죠. 내일 복지관에서 새로운 수강생들을 만날 예정이었으니까요. 가르칠 것도 많았고 배울 것도 많을 겁니다. 말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석 씨, 내일 아침에 공원에서 만나요. 새로 오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만석은 웃었습니다. 커뮤니티 하우스보다 훨씬 좋은 커뮤니티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감옥이 아닌 자유로운 커뮤니티가요. 그날 밤, 만석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하루도 빼곡하게 기록했죠. 손녀 생일 파티, 복지관 수업, 동네 사람들과의 대화까지. 모든 게 소중한 기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신의 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석은 일기장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질문을 다음 강연에서 꼭 해야겠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일 겁니다. 핸들은 남에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기 인생의 핸들은 자기가 잡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삶이니까요. 창밖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죠. 만석의 새로운 길을 비추는 별들이었습니다. 1년 후, 만석은 작은 책을 한 권 냈습니다. 75, 다시 운전석에 앉다라는 제목이었죠. 커뮤니티 하우스에서의 경험과 그 이후의 삶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책은 예상외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앞으로 그런 선택을 해야 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죠. 만석은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기록하세요. 의심하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이것이 만석이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말분도 자기 일을 찾았습니다. 노인 인권 감시단체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죠.
만석과 함께 겪은 일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석 씨 덕분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센터장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다른 입주자들의 추가 고발이 이어졌기 때문이죠. 커뮤니티 하우스는 새로운 운영진이 들어와서 제대로 된 시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만석은 가끔 그 벤치를 생각합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정원에 놓았던 벤치를요. 아마 아직도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누군가 앉아서 쉬고 있겠죠. 모든 건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만든 벤치처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오늘도 만석은 복지관으로 향합니다. 가방에는 낡은 운전장갑과 수첩이 들어있죠. 이제는 버스가 아니라 인생을 운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해는 떴고 길은 열려 있습니다. 76살 정만석은 오늘도 자기 속도로 자기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진짜 자유로운 노후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